환자를 위한 바른생각, 관절에 대한 바른생각, 바른생각병원 관절센터 조성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인데 이상이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아이들 출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보통 소아과에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이라고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권유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꼬맹이들, 2개월, 3개월 이런 꼬맹이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는데, 내원하게 되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문진을 통해서 이 고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이들 뼈가 다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탈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우리가 이 비구 안에 이렇게 골두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이 각도를 재보는 방법이 있어서 정확하게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 고관절 탈구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찍 발견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허벅지 주름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대칭이라고 해서 다 탈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칭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특별히 다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걸을 때 고관절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보통 아이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쩔뚝쩔뚝하게 된다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주로 고관절의 감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우리가 일과성이라는 말 자체가 스쳐 지나가는 병이다 생각해서 정말 감기처럼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대부분은 정말 감기 걸리고 나서 콧물 감기든 기침 감기든 소아에서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일주일 안에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내 놀이터에서 트램벌린하고 방방 타고 나고, 또는 물놀이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난 다음날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하면 고관절에 물 차는 병인 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문진을 통해서 고관절의 압력이 증가되는 테스트를 해서 그때 통증을 유발하는지 확인을 하고, 역시 엑스레이랑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대부분이 고관절에 물 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보통 치료는 감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른들도 감기 걸렸을 때 치료를 딱히 안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의 면역력으로 이겨내듯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쉬고 하면 좋아지는데, 보통 아이들은 감기 걸렸을 때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절로 좋아지지만, 약을 먹는 경우는 한 일주일 앞 고생할 거 3, 4일 정도 짧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감기로 인한 합병증들,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으로 갈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이고자, 또는 고열이 나면 열성 경기라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것도 일단 쉬고, 그리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에 대한 치료는 보통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소염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아이들은 브루펜 계열의 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루펜이 엄마들이 해열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열 진통 소염 효과로 먹이는 거라 그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이 안 나는데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엄마들도 있는데, 이건 소염제를 먹는 거라서 3일 정도 약 먹고, 그리고 바깥 활동을 줄이고 최대한 누워서 쉬게끔 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들이 꾀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체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안 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돌 정도 지난 아이들이 엄마들이 아이가 어디 부딪히고 나서부터 손가락이 안 펴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온다고 해서 펴보려고 하면 아이가 아파하기 때문에 잘 안 펴지는데, 이거는 대부분 외상하고는 관계없이 출생 시부터 엄지손가락에
방아쇠 무지라고 하는 병이 생긴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펴고 있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검사가 정확하게 잘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잘 펴지는지 확인이 잘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외상하고는 관계없이 이 엄지손가락이 잘 안 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원인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힘줄을 싸고 있는 밴드, 띠가 있거든요. 그 띠가 선천적으로 두꺼워져서 엄지손가락 구부릴 때 이 띠에 걸려서 엄지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건데 보통 좀 조기에 일찍 발견하게 되면 스트레칭을 자꾸 해주면 이 방아쇠 무지가 호전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이 펴지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파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대부분 잘 때 살짝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잘 호전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보통 한 2돌 지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연필을 잡고 하게 되면 물건을 잡는다든지 연필을 잡는다든지 불편감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른에서도 요즘에 이제 골프 치는 인구가 늘면서 충격이 자꾸 전달되고 하다 보면 방아쇠 손가락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른에서 생기는 경우와 아이에서 생기는 경우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면 일단 정확하게 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고 나중에 수술적 치료로 또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습니다.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수술에 대한 거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에 대한 바른 생각 그리고 관절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생각병원 조성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